이때도 부동산과의 전쟁이었죠. 어떤 규제가 나와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집값 정말 미쳤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아한 부동산의 우아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지금 자신 있게 지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커피 한 잔 준비되셨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리제이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글로벌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묶여 있고 국경에 따른 시장의 구분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의 부동산 가격은요, 이 세계 동조화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실 그래프는 세계의 집값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2000년도부터 쭉 올랐다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불 꺾이고 그래서 하락 기간을 거치는데요. 2012년도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쭉 지금까지 상승을 하는데 2017년도에 2008년도에 만들어 놓은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그런 집값이 이런 동조화된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더 긴 시계열 속에서 보면 91년도부터 쭉 상승을 해서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거쳐서 쭉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2011년도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2016년도에 2007년도에 만들어 놓은 전 고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세계의 집값 흐름에서 미국의 시장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고 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쯤에 한번 꺾이고 2016년도, 7년도에 전고점을 뚫으면서 지금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나오다가 9.13 대책을 시점으로 해서 한풀 살짝 꺾이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보여지고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가장 강력했던 정권이 있었던 시기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초까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이때도 부동산과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온갖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이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정말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 정부의 규제 체계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도 강한 규제 체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넘게 집값이 올랐던 것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때도 보면은 세계의 집값 흐름 대세 상승기입니다. 어떤 규제가 나와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안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 한국의 집값 정말 미쳤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2018년도에 진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018년도의 집값 상승률 한국 어떨까요? 63개국의 국가를 비교해 놓은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8년도 1년간의 연간 상승률 비교표입니다. 이 가격은 명목 가격이 아닌 리얼하우스 프라이스 실질 가격으로서 물가가 가미된 물가 대비한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2018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고요. 상승률 숫자로 보면은 한 1.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홍콩, 중국, 독일 이 그룹들은 한 3% 후반에서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한 8.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그냥 막 그린 거 아니고요. IMF 자료를 갖고 온 것이고요. 이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의 집값 정말 미쳤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가격 추세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정말 떨어지려면 이 공급들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강한 규제책으로, 그리고 초반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혜택도 있지만 의무기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매물은 쏟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서울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이 일어나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은 중고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 개인들은 양도세가 많이 매겨지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급이 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의 이 특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바로 손절매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떨어질 것 같다 하면 손절매에서 나오는 그런 공급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보시는 분들 지식만 쌓으려고 보시는 거 아니죠? 실제적으로 정말 내 돈 불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투자 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커피 한 잔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